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133조 2022 3월 고2 38번에서 41번까지 기술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기술 문제고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문제 먼저 보고 어디에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지 살펴본 후에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6번은 다 읽고 풀어도 되겠죠. 7번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교정사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교정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부분을 읽고 바로 여기 와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니까 입력 문장, 결과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게 키워드네요.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쉴 틈 없이 발음하는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도인가 봐요. 이럴 땐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 언어가 입력됐을 때 첫째,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후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은 입력된 음성 언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혹은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해서 이 언어가 무엇인지 모를 때, 잘 판단할 수 없을 때, 즉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없을 때 문장의 오류를 보정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대요. 그러면 1문단에서 이에 대해서 소개했으므로 2문단에서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를 얘기해 주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의 원리가 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개가 사용되는데요. 교정사전, 어휘별 통계 데이터가 이용된대요.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자, 그렇죠. 잘못된 것을 똑바로 바꿔줄 때 두 개가 사용돼. 교정사전, 어휘별 통계 데이터. 그래서 절차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을 걸친다. 와, 이게 과정이네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먼저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처리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자,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의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가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문자열을 어떻게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지?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실크가 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인식이죠. 이럴 경우 식이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음으로 실크로 바꿔준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그러니까 전처리에서 하는 일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문자로 고쳐주는 거야. 올바른 표기로 고쳐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전처리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류 문자열 판단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류 문자열 판단은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어절 단위로 구분하여 각 문자열이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정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되어 있대요. 자, 오류 문자열을 판단하는 것은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는데 교정사전에서 오류 문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교정사전에는 오류 문자열도 있고요. 교정 문자열이 있어서 이것을 비교하나 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네요.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는 어휘인 하려고의 경우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해당되죠. 왜? 발음 표기가 하려고이기 때문이죠.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에 하려고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려고라는 문자가 인식이 되었는데 얘가 맞는 표기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교정 문자열을 비교해보고 판단한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왔죠.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여기 A로 묶여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묻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A 단계를 모두 읽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 둘째 오류 문자를 판단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세 번째 단계의 교정 후보 집합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자,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아직 2단계가 안 끝났네요.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돼요. 그러니까 자,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이 없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니까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할 수 있죠. 하지만 오류 문자열이 존재한다면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로 갈 때 만약에 전 단계에 오류 문자열 판단에서 오류 사전에 입력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오류 문자열에 처리된 문자가 존재하면 수정한 다음에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간대요. 이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대요. 자,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도 앞에 있는 단계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와 마찬가지로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대요. 교정 후보 집합에 뭐가 들어가요? 교정 후보 집합에 오류 문자도 들어가고 교정 문자열도 들어간다고 했고요. 예컨대 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네요. 자,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죠. 처리된 문자열이 하려고일 경우 하려고와 하려고가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대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이 네 번째 단계였다고 말해줬으니까요. 자, 그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비교 대상인가 봐요. 교과서나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에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에 사용 빈도수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겠죠. 그렇죠?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그것은 오류가 없다는 증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만일 데이터 통계에서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회,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00회라면 하려고가 최종 교정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철자 오류 보정 방식에 맞죠? 방식에 대해서 봤죠. 얘가 A로 묶여 있었으니까 A에 대한 문제 바로 풀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A는 뭐에 대한 처리를 보여주는 거죠? 철자 오류에 대한 처리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자,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처리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을 교정 문자율로 채택한다고요. 그러니까 틀어져가 교정 문자열로 선택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보니까 교정사전에는 오류 문자열의 쇼팽에 틀어줘. 그 다음에 교정 문자열엔 쇼팽의 틀어줘. 그러니까 얘가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되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입력 문장은 쇼팽의 왈츠 틀어줘 인데 지금 우리가 딱 확인하기에도 그죠? 얘가 지금 철자에 오류가 있는 거고 여기를 보니까 틀어줘도 철자에 오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전처리 단계 그 다음에 가나다라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선지 바로 판단해 보러 갈게요. 을 왈츠로 교정하여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게 전처리 단계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맞죠. 전처리 단계에서는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준다고 했고 가가 전처리 단계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선지 2번 나는 자, 입력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이 존재하는가? 이거 어떤 단계죠?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네요. 자, 그러면 선지 2번 판단해봐요. 나 단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쇼팽의 교정사전에 확인한 결과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낸다. 그대로 얘기했죠.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기에서도 쇼팽 그리고 보기의 입력 문장에도 쇼팽의라고 입력되었으므로 오류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단계로 가면 되겠죠. 선지 3번 나 단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네요. 나 단계가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죠. 그럼 선지 봅시다. 틀어줘를 교정사전에서 확인한 결과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죠. 여기 오류 문자열 틀어줘 있고요. 그러므로 오류 문자가 있으니까요.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가겠죠. 여기로요. 맞는 말. 선지 4번 틀어줘가 다에 대한 문제요.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있죠. 그러므로 틀어줘만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교정 문자열과 함께 보내야 되겠죠. 그죠?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함께 교정 문자열도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고 했죠. 틀린 말, 이 만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선지 5번 라 단계 최종 교정 문자 배열 탐색.
문자열 탐색. 5번 볼까요?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트로저를 최종 맞죠? 사용 빈도가 높은 게 바로 교정 문자열로 채택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철자 오류 보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자, 그러면 사문단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숫자 2개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음절의 좌나 우 혹은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중요한 정보죠. 이진법의 규칙이에요. 공백이 있을 때는 1, 공백이 없을 때는 0으로 표현한다. 가령 동생이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밥은 음절의 좌, 우가 모두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공백이 있을 때는 1를 나타내는데 밥 앞뒤에 1이라고 하고요. 이를 편의상 이렇게 밥 가로 열고 1이라고 한대요. 밥 좌 얘가 우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밥을은 두 음절의 좌 사이 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니까 밥 앞에 공백 1. 그 다음에 밥 빼고 을 사이에 또 공백이 있으니까 1을 넣고 을 뒤에도 공백이 있으니까 1을 넣는다 라고. 그러니까 이 예시를 잘 봐야 되겠죠. 이 밥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 되고 밥을 먹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요 위에 문장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밥을 먹, 밥 앞에는 공백이 있으니까 1, 을 사이에도 공백이 있으니까 1, 을 뒤에도 공백이 있으니까 1, 먹 뒤에는 공백이 없으니까 0. 이해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처음과 끝은 다 공백이 있어서 1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에 올바른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데이터 통계와 비교한다. 요 과정은 앞에 나온 철자 보정 방식과 똑같네요. 그 결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다만 띄어쓰기 보정 방식은 이진법을 사용한다는 게 다르네요.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 111의 빈도수가 낮고 밥을 101이 높아. 그러면 이 101을 채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띄어쓰기 보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바로 8번에 있습니다. 바로 와서 풀어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금우의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일어난 이유를 봤어요. 봐봐. 띄어쓰기 보정이 일어난 이유. 나는 학생이다죠. 그럼 딱 봐도 뭐가 틀렸어요? 학생과 이다가 틀린 거잖아요. 띄어쓰기가. 그러면 얘가 이제 결과 문장 보정한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결과를 보정했는데 보기를 보니 뭐가 있어요? 부등호 표시가 있네요. 자, 그러면 결과 문장으로 채택된 것은 빈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 문장으로 채택된 거죠. 따라서 부등호가 큰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 될 거예요. 부등호가 큰 것이 이진법을 적용한 게 맞냐? 이거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부등호 큰 것 확인하고, 또 하나는 자, 띄어쓰기 보정이 된 게 뭐예요? 학생이다죠.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면 돼요? 바로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를 확인하면 되죠.
따라서 요 그느들은 무 중에 생이가 들어간 걸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되고 생이 들어갔어. 생이 들어갔어. 그럼 자, 들으 중에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등호가 큰 것을 확인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먼저 확인해 봅시다. 생 앞에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0 맞고요. 생 다음에 이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0이라고 해야죠. 띄어쓰기가 즉 빈 공간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벌써 틀렸네요. 그 다음 부등호 큰 거 얘를 볼까요? 학생 2를 볼게요. 자, 앞에 학생 앞에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1 넣어야 되고요. 학 뒤에 생은 붙여졌으니까 0이 맞고요. 생 뒤에 2가 붙여졌으니까 2가 맞죠. 그리고 이 다음에 다가 있는데 이 다도 붙여쓰기 돼 있으니까 0.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그럼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이러한 방법들은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죠. 또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돼요. 그런데 양이 늘어나면 이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단점이 있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정의 정확도와 데이터의 속도 처리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으므로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그럼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선지 1번.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 선지 2번. 음성 언어 인식 오류를 보정할 때는 사용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된다고 1문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다음 3번.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뭐 단위로요? 어절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죠. 따라서 틀린 말이고요. 4번.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입력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즉 0으로 처리한다라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5번. 통계 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보정의 정확도는 증가하는데 처리 속도는 감소한다. 비례관계. 맞죠? 자, 마지막 문제 9번 풀어봅니다. 문맥에서 기역, 미음을 맞게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역은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문자열로 구분한다. 문자열로 나눈다. 맞고요. 집합을 생성한다. 만든다. 맞고요. 문장에서 추출한다는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치다는 틀린 말이고요.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정확도를 높인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문, 지문, 계몽주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